안녕하세요. 정선우 씨, 문천식 씨. 꽤 오래된 기억. 하지만 지금도 생생한 30년 전의 현장으로 두 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30년 전. 하루는 중마고우 선철이로부터 전화가 왔죠. 대략 저녁 9시부터 10시쯤이었나요? 야, 너 어디냐? 야, 지금 빨리 저기 지하씨 주점 앞으로 와. 지금 바로. 야, 네가 술 사는 거냐? 다급한 목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어쨌거나 술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니 술값은 자기가 내겠지 싶어서 흐뭇한 마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친구 선철이가 술집 안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야, 인마 뭐하냐? 야, 저기 안에서 저 둘이 술 마시고 있는데 여자애 봐봐. 누구 같냐? 어디? 야, 네 동생 써니? 마셔요, 마셔. 선철이의 여동생 써니는 오빠를 닮아서 소위 노는 애였습니다. 껌도 씹고 침도 뱉고. 그런데 선철이는 지도 그러고 다니면서 여동생 일에는 사사건건 간섭을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써니가 여고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써니는 간도 크지. 집 근처 골목길에서 남자친구와 뽀뽀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도나 서머의 Love to You, Love Baby 좀 깔아주십시오. 라고 직접 부탁하셨어요. 자기야. 그럼 우리 이제 그날 뽀뽀를 좀 해볼까? 이렇게 두 사람의 키싱그람이 닮은 입술이 포개어지려는 순간, 야, 임마! 어디서 나타나는지 선철이는 다짜고짜 써니 뒤통수를 치고 목덜미를 잡아채고는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야, 이거 좀 놓고 봐. 오빠. 살려주세요. 오빠, 엄마한테 이러지 마. 오빠, 제발. 오빠, 한 번만. 그날 써니는 부모님께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지만 집버릇 개 못 준다고 굳건히 밤마다 돌아다녔고, 선철이는 혈안이 돼서 써니를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 후 써니는 졸업을 했고 대학은 물론 떨어졌으며 기가 죽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지역구를 넓혀 전국으로 연애 및 음주 가무의 활동 반경을 넓혔는데요. 그렇게 좀 멀리서 알게 된 남자와 지금 지라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였습니다. 마셔라. 야야야, 선철아, 근데 같이 마시기는 저 남자 누구냐? 외모가 심상치 않은데? 선철아. 몰라, 진짜 시내 음악다방 DJ래. 연예인처럼 팬들이 많더라고. 야, 아씨. 그래서 이제 어떡하려고? 저 뭐 하는 거야? 현장을 덮쳐야지 마. 야, 나온다. 넌 나만 따라와.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윽고 진짜 취한 건지 괜히 그러는 척 하는 건지 써니가 그 남자 DJ에게 온몸을 기대며 술집 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어지럽다. 야, 선철아, 너무. 이제 어떻게 해? 지금이야. 우리는 그들을 놓칠세라 후다닥 달려가서 두 사람 앞에 우뚝 섰습니다. 잠시 경악하던 눈동자 넷, 그리고 분노하는 눈동자 넷이 어지럽게 불꽃을 튀며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때 침묵을 깬 사람은 바로 써니였어요. 써니는 자신의 오빠인 선철이의 허리를 꽉 잡고 매달린 채 이렇게 외친 것이었습니다. 훈이씨 도망가요. 우리 오빠한테 잡히면 죽어요. 빨리. 그러자 DJ 훈이는 뛰기 시작했고, 야, 천식아, 저놈 잡아.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담배 가게를 막 돌아 그가 도망간 앞쪽을 보고 있는데 저는 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DJ가 뛰는 모습이 영락없는 한 마리의 목도리 도마뱀 같았거든요. 양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좌우로 허우적거리며 이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내? 두 발도 역시 좌우로 높이 들며 앞으로 나가렸지만 술에 취해 빨리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 그런 자세로 갈짓자를 그리며 허둥지둥 도망가는 모습. 거기다 그는 이제 숨까지 몰아쉬고 있었어요. 너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웃기는 한편으로 도시의 쓸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누나 이따 10,000원 줄게 내가. 시내 한복판에서 이 야밤에
사지를 허우적거리며 도망가는 불쌍한 남자와 그 뒤를 쫓는 굳이 따지자면 선철이 동생과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하이에나 같은 나. 이 모든 상황이 왠지 부질없게 느껴졌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는 동물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 목도리 도마뱀을 놓아주자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너도 살아야지. 너도 먹고 살아야지. 잘 가라. 그리하여 저는 혼자 다시 지라시점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곳엔 거의 오열하다시피 짜증을 내고 있는 써니와 내가 어떻게 고신 남자인데 맨날 나한테 그런 진짜. 동생의 목덜미를 잡아 끌려는 선철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시끄러. 너 빨리 안 일어나 집에 와. 빨리. 야 그만해라. 써니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인데 엠마. 야 엄마 너 네 동생 아니라고 막 얘기하냐? 너 그 자식 어떻게 됐어? 그 DJ 그때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제가 놓아준 그 왜 목도리 출근했으면 일을 해요. 일을 좀. 그 목도리 도마뱀 DJ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몹시 당황했고 다시 여기 있네. 알고 보니 혼비백산으로 정신줄을 놓고 무조건 왼쪽으로 돌고 돌았는데 그렇게 술 취한 채 4번 좌회전하니까 다시 원점이었던 지라시 주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씨, 다시 뛰어야겠다. 그런 목도리 도마뱀 모습에 누구보다 실망한 것은 써니였는데 써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말했어요. 뛰는 거 저거는 뭐야? 씨, 나는 진짜 목도리 도마뱀 싫어. 그날 그렇게 목도리 도마뱀을 풀숲에 내버릴 거라고 횡설수설하던 술 취한 써니는 오빠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탑승,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써니는 동물원에 가서도요 목도리 도마뱀은 쳐다보지 않았고 10년이 흐른 후 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써니라고 해요. 아주 술 한잔 하실래요? 저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해서. 미안합니다. 예, 죄송해요. 그리고 곰 같은 남자와 결혼. 지금은 요조 숙녀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즘도 가끔 선철이하고 써니네 놀러 가서 술 한 잔씩 할 때면 써니는 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무리 취해도 우리 남편한테 내 과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 알았어? 특히 걔, 걔 뭐? 목도리 도마뱀 얘기 하지 마. 이거 조용히 제대로 하려면. 써니한테는 그러마하고 약속했는데 남편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라디오에다가 사연을 썼네요. 써니야, 익명으로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미안하다. 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할게.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천식이 형. 네. 이 사연을 소화할 수 있는 건 지라시의 선희 누나와 천식이 형뿐이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오호. 보통은 아닌 사연인 것 같습니다. 겁나네요. 예. 먼저 사연의 주인공 저희 할아버지를 좀 소개하자면요. 이름 이삼동. 1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온 팔순의 싱글남. 다혈질의 급한 성격. 한번 한다면 하는 직진남 스타일로 약간의 괴팍함 장착. 현재 오매불망 김여사를 짝사랑 중. 그리고 할아버지의 짝사랑녀 김여사 할머니는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노년을 즐기고 계신 칠순 중반의 싱글녀시고요. 어허. 할아버지 말로는 세련미와 지성미를 골고루 갖춘 노인회관 최고의 미녀시랍니다. 그리고 평소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의 구애 현장을 목격한 건 얼마 전이었고요. 에이, 문은 여기 왜 있는겨? 할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시끄러! 깜짝이야. 냉수 한 사발 떠와라. 물 떠다드리면서 보니까 할아버지는 스피커폰 버튼이 눌린 줄도 모르고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 김 여사, 나는 안 되고 박가놈은 왜 된다는 거요? 몰라서 모르세요. 박 회장님은 키도 크고 운전도 세련되게 하고
아이, 생각 자체가 젊잖아요. 영감님은 그 스마트폰으로 톡이랑 문자도 못 하시죠? 참 남잡을 줄 모르시네 김 여사. 어? 내가 성격이 급해서 전화로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문자 그따위 거 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내가. 예, 저희 할아버지 문자 전혀 못 하십니다. 너 이제 안타까웠지만 노년의 사랑에 섣불리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 모른 척했죠. 그런데 그날 밤 할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저 옆방에 있는데 왜 전화를 하세요? 나가서 부르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 내 방으로 와라. 방문을 열자마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너 문자 어떻게 치냐? 김 여사가 내 전화를 안 받는다. 문자로라도 해야겠다. 웃어. 아니요, 할아버지. 음식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특훈을 받으셨고요. 다소 느리지만 그래도 숙련된 문자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더랬죠. 중요한 작업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아유, 아침 진지도 건너뛰시고 뭘 저렇게 하시나 봤더니 김 여사, 나요. 이 삼동이. 아이고, 코에 돋보기를 걸친 채 방에서 통 나오시질 않으시길래 김 여사님이랑 그래도 잘 되시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아니 이 할망구가 거 밖에 아무나 들어와라. 예, 할아버지. 저 이 할망구 문자 좀 봐라.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냐? 할아버지가 김할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는 이랬습니다. 김 여사, 나요. 이 삼동. 김 여사를 향한 내 뜨거운 마음 받아주시길 바라오. 그간 얼어붙어 있던 내 낭심을 깨우고 뒤흔든 건 오직 김 여사뿐이었소.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첫 문자부터 치명적인 오타가 있었고 이어질 상황은 뻔했습니다. 뭐가 흔들려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나 아무 여자한테나 막 흔들리는 그런 남자 아니올시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지금 누구한테 뭐가 흔들리고 말고야? 영감탱이? 아니 김 여사 말이 심오시네. 그리고 남자가 흔들렸다면 흔들린 거지. 흔들리는 건 내 맘 아니오. 아우, 정말 더러워서 입에 담기도 싫네. 아이 진짜.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말아요. 확 차버리기 전에. 오타의 존재를 모르셨던 할아버지는 결국 성질대로 극대노. 아니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흔들리는 게 죄냐? 우리나라는 흔들림의 자유가 있다고.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느냐? 아우, 영감님 혼자 실컷 흔들리시고. 아우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껄떡거리면 노인회관에 내가 소문 낼 거예요. 뭐야? 껄떡? 흔들리는 건 내 맘이야. 나는 앞으로도 김 여사를 보면 계속 쭉 흔들릴 것 같다고. 나는 그런 남자라고. 하지마, 이제 그만. 김 여사님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뒤늦게 원인을 파악한 할아버지가 사과 문자를 보내셨지만 김 여사,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를 풀어봐요. 김 여사가 답장이 없어. 김 여사! 어떡하냐. 노래 어떡할 거야, 이거? 흔들리는 속에서. 나 안 불렀어. 나 거기 안 불렀어. 난 들렸어. 안 불렀어. 난 들렸던 거야. 할아버지를 대신해 손자인 제가 여사님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다혈질이셔서 그렇지 순수한 분이세요. 흔들렸던 건 생각하시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남심은 그렇지. 여전히 여사님을 향해 흔들리고 있으니까 오해 풀리셨으면 답장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정선의 문천식 씨.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코너에 4월 23일경 글을 올린 심재승입니다. 제가 사연을 올려놓고 메일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오. 아 근데 왜 안 뽑아주십니까? 아니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제 글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혹시나 예. 오늘은 제 사연이 나올까 기다리며 다시 한번 같은 글을 올려봅니다. 와. 때는 지난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본가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남동생이 묻더군요. 형은 형수가 첫사랑이야? 좋아하던 다른 여자는 없었어? 아 당연하지. 나는 줄곧 네 형수만 사랑했다.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지. 어머, 진짜? 진짜 자기도 정말. 아유, 하긴 뭐 서방님도 아시잖아요. 이가요 쑥맥이야. 여자라고는 그냥 저밖에 몰라. 아유. 그날 동생은 우리 형은 정말 최고의 로맨티스트라면서 저를 추켜 세우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도 저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첫 키스한 게 당신 인생의 뭐 첫 키스였다는 그런 얘기네. 아유, 그렇지. 뭐 기분은 좋네. 근데 우리 어디서 첫 키스했는지 기억은 나지? 아, 그거 기억이 안 났어요. 어머. 한둘이 아니었기. 어머. 저는 아내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 잔뜩 쫄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린 금세 집에 도착했고 일상으로 돌아가 한동안 첫 키스의 추억 따위는 잊고 지냈죠. 휴.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본가로 부르셔서 저는 아내와 생일상을 받아 먹게 된 거죠. 아버님은 안 계시네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 몰라 이놈의 영감탱이 그냥 아들놈 생일을 알기나 하는지. 에이그 야 미역국 식었다. 어서들 먹자잉. 어머니 말씀에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동생 녀석이 까만 비닐봉지 뭉치를 질질 끌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봉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형, 선물이야. 아, 나 이거 구하느라 진짜 힘들었네. 응? 그게 뭔... 기억나지? 결혼 전에 형이 물고 빨고 아끼던 곰인형. 앗불싸. 그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사귄 예전 여자친구가 줬던 커다란 곰인형과 똑같이 생긴 것이었어요. 아니, 얼마 전에 문학기행 갔다가 시골 선물 가게에 들렀는데 거기 이게 있더라고. 우와, 진짜 대박이야. 나 형한테 선물로 주려고 오늘까지 꾹 참고 기다렸네. 거의 똑같지? 형이 아끼던 그 인형이랑. 아이, 참, 녀석이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형이 왜 인형을 형 좋아해... 진짜 그 인형 막 입에 넣을 것처럼 막 쪽쪽 빨고 그렇게 좋아했잖아. 참. 어머 세상에 이가 인형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니야, 뭐 그게 아니고. 나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다. 야, 엄마, 그 좀 치워, 빨리. 형수님 모르셨구나. 형수님 기억 안 나요? 이거 형수님이 사주신 거잖아요. 야, 너... 아이고 여자친구가 사줬다고 아주 들고 와가지고 아니 그냥 볼을 비비고 막 그냥 아이고 쪽쪽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진짜! 아내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는 인형 사줄까? 그러면 사내 자식이 뭔 인형이냐고 펄쩍펄쩍 뛰었었는데. 그렇지. 뭐 내가 첫사랑이란 말 거짓말이었나 보죠. 다른 여자가 있었나 봐. 곰인형 준 여자. 그치? 무슨 소리야 그게. 야, 너 왜 헛소리야 오늘. 형 생일인데 뭐 소설 써? 뭐 좀 정신 왔다 갔다 해야지. 왜 그래? 저는 동생을 마구 빡질렀습니다. 진짜 형 왜 그래 형이야말로. 그 인형 못 만지게 하려고 그냥 문까지 걸어두고 내가 좀 건드렸다고 나 두들겨 패가지고 엄마한테 쫓겨났잖아. 마! 나 참말로 그 시기하다잉. 나도 기억난다. 젊은 놈이 왜 그걸 기억을 못해? 예? 너 그 인형 사준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길리길리 날뛰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온 집안을 그냥 확하닥 뒤집어 놓더니 어느 날 채가지고 와갖고는 엄마, 잠깐만. 아무 여자나 치마만 두르면 결혼하겠다고 징징대고 꺼이꺼이 울어대고 나 몇 달 뒤에 키워커 그래서 데려온 여자가 여기. 어머니! 어머나 나 정신 나갔었어. 나 씨발 뭐라고 씹으렸냐? 나 만취인가? 저는 보았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아내의 손을요. 아마도 어머니 역시 아내의 그 손을 봤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난데없이 동생이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얘 정신 차려 이놈아. 너 형이 말이여 언제 인형을 좋아했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너만 뜨면 이놈은 헛소리여. 이거 정말 이 달걀 후라이에 그 소금이나 처먹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마 그래, 이놈아. 너 그 진짜. 소설 쓴다고 방에만 처박혀 있더니 머리가 돌아버렸나. 아유 어머니 이제 뭐 다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야, 나 너 오해하지 말아라, 아가야. 나가 산 증인이요. 그래요. 야는 지고지순, 이? 너가 첫사랑이요. 너 시애미 말은 믿어야 된다, 이? 아 그래요 뭐 맞아 진짜. 아 나 얘 때문에 좀 억울할 뻔했어. 네, 네, 믿을게요. 네, 다들 식사하시죠. 그러자. 네.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싶었습니다. 아 참 다행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아버지. 하다 영감 아침부터 어딜 가가지고 인자고요. 재승이 생일인 것은 아요? 엄마? 아따 우리 재승이 생일이요? 이? 어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가 선물 하나 줘야지. 자스가 너 아버지가 그냥 철들었나 보다, 이? 선물을 준비했나 보네. 아버지는 밥상에 앉으시려다가 다시 방을 나가셨고 잠시 후 커다란 검은 봉지를 하나 끌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요? 이? 아따 이것이 나가 어느 날인가 재승이 방에서 이것을 발견했는데 봐라 이거 너 이거 기억나냐? 화장 흑언니 또 고민형이면 어찌했을까? 아따 아가야 요시 이 다무셔. 재승이가 말이야 결혼 전에 쟁이 물고 빨거든. 밥이나 인연- 잡수라고요. 아따 뭔 사연이 있어 애지중지하던 것을 버렸을까 하고 나가 이제 훗날 주려고 목욕까지 깨까지 시켜놓고. 화장 흑언니 그 입 좀 들어막으라고. 아왜 남편 입을 막어. 아이고 좀. 아유 하지 마라. 내 아들 생일에 아들이 죽을 만큼 아끼던 여자가 준 인형을 가져가고 아이고. 나가 이렇게 정승실에 빨아가지고는 말이오. 이것이 짝 우리 애기가 준 선물이 아니다잉. 아유 우리는 죽었어야 됐어. 아유. 아내는 갑자기 속이 불편하다며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아가. 아이고 저 아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아이 그것이 나가 오해한 것이지. 아가! 그것이 나가 드라마에서 본 얘기를 한 것이요. 나는 말이다 그 네가 하얀 치마를 입고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날 진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단 게. 아버님, 저 정장 바지 입고 왔어요, 아버님. 나갔다 올게요. 회색 아이 주책 맞은 영감탱이 정말 우들은 죽었어야 됐어. 아유 정말 눈치 없이 그냥 개불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놈의 눈치 없는 부자 식전 대바람부터 고민형 타령을 했어가지고 나까지 그냥 얼레벌레 엮여가지고 뭐가 됐어 너덜너덜 이게. 아가 저 그러지 말고 앉아봐라. 응? 너 거기 뻗정대고 서 있으면 어떡해. 나가 너 온다고 너 좋아하는 잡채였어. 그래요. 이 재승이 생일인데도 네 시엄마가 너 좋아한다고 저 잡채였다. 잡채 못 먹은 지 오래됐어요. 못 먹어요, 당근 때문에. 그럼 그 먹던 그 맛있게 먹던 그만요 입 좀 다물어. 잡채로 확 그냥 두 그릇 씹어먹어. 먹고 좀. 결국 아내는 바람을 쐬고 오겠다고 나갔어요. 어머니는 국이 식었다고 부엌으로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마을회관 모임이 생겼다고 나가셨어요. 동생은 지가 이 집안의 화근이라며 집 밖을 나갔어요. 그래서 방 안에는 저랑 동생이 가져온 고민형, 아버지가 가져오신 고민형 셋이 둘러앉았어요. 삼각대칭이다. 이 생일에 이게 뭔 난리인지 그날 저는 미역국 한술 떠보지 못하고 생일을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그 또다시 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제발 올해 생일에는 평화롭게 고민형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미역국 한술 뜨기를 기도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예. 두 분의 목소리는 잔잔한 바닷물에 숭어가 뛰어오르듯 싱싱하고 찰지기에 와우. 지금은 라디오 시대 듣는 재미로 힘든 시기를 활기차게 잘 보내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을 대강 소개를 하자면 반백의 머리카락이 어느새 올 화이트로 되어가는 중이며 이마의 주름은 박음질을 한 것 마냥 뚜렷해졌고
술은 매일 마신다고 하면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360일 정도 마십니다. 아따 많이 안 마셨단 게 딱 저 세 잔하고 쪼까 더 마신 것이 다요. 딱 3잔. 요렇게 얘기하면 3병 마셨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다행히 뭐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4년을 한 고향에서 살고 있다 보니 모임이 정확히 12개. 그러니까 매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며 모임이 없는 날은 개인적으로 누가 불러줘서 감지덕지하며 이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섭니다. 일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많은 인물은 말이요 시상에 나밖에 없을 것이네. 이 나이 먹도록 어찌 이리가 인기가 많단가이. 땀에. 아유, 그래봐야 지가 술값 내려나가가지고 돈 뜯기는 건데 찾아주는 사람 많다고 자랑이나 하고 있고. 아유, 그렇게 술을 잡숫고 온 날에는 코로 나팔 부는 수준으로 코골이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참고 30년 이상을 함께 살고 있네요. 그러나 한 가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건 예. 바로 남편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일이었죠. 저 역시 60년 되게 살면서 누구와 크게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딱 한 사람, 다시는 부딪히기 싫은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누구요? 바로 남편의 후배이자 총동문회 임원인 정미자라는 인물인데요. 아주 선배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제가 하는 말마다 깐족거려가지고 내가 걔랑 한번 틀어진 후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총동문회 술자리에서 잔뜩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 제게 구렁이처럼 다가와서 이러는 겁니다. 아따 저 그 시기에 당신 말이죠. 복 받은 줄 알란 게. 취했으면 조용히 주무시오. 드라마 봐야 한 게. 나가 말이요. 당신이 그 싫어하는 그 후배 정미자 있잖여. 정미자한테 당신 대신 사과를 했어. 뭐시여? 나이 살 더 먹은 언니가 나이값 못오고 후배한테 정신 인정머리 없이 굴었다고. 나가 당신 대신 사죄를 했은 게 아따 당신 앞으로는 친하게 좀 지내더라고. 이런 씨, 이게 말이여 판구요. 아따 세상에 나 같은 남편도 없을 것이네. 마누라 묵은 감정까지다가 내가 섬세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새해를 맞게 해주는 이씨, 이런 속 깊은 남편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여보십시오. 두 분 예. 이게 여보십시오. 용납이 되는 상황입니까? 네, 결혼 생활 35년 하며 간도 쓸개도 다 녹기 전인데 이게 마누라 자존심까지 팔고 이렇게 당기는 게 이게 여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소기가 터지기가 일보 직전이었고 마침 옆에 생수병이 또 있더라고요. 에휴, 아유 따차가 아이고 정신 차리고 세수나 하고 쉬어. 매 이놈의 성깔머리 이라니까. 나가 정미자 팬을 줄 수밖에 나가라고! 없는 거. 아이고야 참말로. 그날 긴 호흡을 한 50번쯤 하고 나서도 진정이 안 되고 분이 안 풀려서 결국은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해칠 것 같았어요. 사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제가 이 정도 했을 때 내 부인이 그 후배를 정말 진정으로 싫어하는구나. 내가 앞으로는 말조심을 해야지. 뭐 그런 촉이 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달랐습니다. 몇 달 전 마을 공동체에서 공모전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후배 정미자가 저와 경쟁을 하게 된 거고 예? 정미자가 선정되고 제가 떨어진 거였어요.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여? 어찌 나가 떨어지고 저 인간이 당선이 돼본 것이여? 당신은 다 별론디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왜 잘한 것을 축하를 못 해주고 밴댕이 속으로다가 그러고 욕을 혀. 그런 게 누가 당신을 좋아하겠는가? 남편은 지금이다 싶었는지 배추 풋벌레처럼 주름 가득한 집게 손가락을 저한테 들이밀면서 삿대질을 하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겠지. 하지만 제 기분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다고 섰는가? 얼른 차에 타. 치과 가게. 차에 탄 남편은 또 그놈의 후배 정미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미자는 말 그대로 실력파요. 조용히 하시오.
어떠한 상대가 와도 당선이 됐을 것이다. 나는 이라고 생각해. 그만하라고 했어. 또 참말로. 남편은 잠시 가만히 있더니 신호 하나가 나오자 또 말을 이었습니다. 말이 나오는 김에 말이야. 암만 생각해도 당신이 내놓은 거다고는 잽이 안 돼. 그러고 나는 말이야. 그 당신의 그 고질적인 인간관계를 말이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위험한 게 운전이나 똑바로 하쇼. 예. 하지만 차가 다시 신호에 걸리자 이놈의 거리는 왜 이렇게 신호가 많아. 남편이 입을 또 연 거예요. 정미자는 말이요. 나 적어도 당신보다 훨씬 활발한 그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이 말이죠. 지역 사회에서도 말이야 활동이 두드러지고 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한테 그만합시다. 당신 씁쓸해도 들어봐. 정미자는 말이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캐릭터요. 정미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역 사회에서 당신 하나뿐이다 이 말이요. 막말로 말이다가 막말 해봐. 막말 한 번만 더 해봐요. 막말로 당신하고 정미자하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확. 물에 빠졌다. 둘이 물에 빠지면 말이요 사람들이 누굴 구할 것이냐? 이씨. 당신을 구했어? 아니지. 정미자를 구한다 이것이. 왜? 정미자의 인간관계가 튼튼하니까. 닥치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는 그것도 좀 고쳐봐야. 나가 소리를 지를 줄 몰라서 요렇게럼 나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여. 당신이 교양 없이 그러고 소리를 지를 때는 말이여 돼지 명 따는 소리하고 똑같아. 남들은 말이여 나처럼 정직한 그 조언을 해준 적이 없지. 왜 그러냐? 왜 그랬어? 당신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이여. 소리가 난 게. 정미자는 말이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그 교양. 당신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당신은 모를 것이다. 솔직한 말로다가 나 같은 인품이나 된 게 당신하고 30년 넘게 살지.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 아집 말이여. 땀에 나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놀란단 게. 나가 살아있는 부처여. 그러니까 말이여 정미자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풀고 당선 축하한다고 대인배답게 말을 혀. 아이고 이게 솔찬히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벌써 치과 다 왔네. 저는 이대로 도저히 치과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치과 건물 2층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부부 상담소. 내리라고. 나는 이대로 치과 못 들어간 게 저기서 객관적으로다가 누가 잘못을 했는지 단판을 지어보자고.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나는 겁나는 것이 없어 나는. 조용히야. 우리는 그렇게 상담소에 들어갔고 총 10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질문제 답도 쓰고 소장님께 그 후배 얘기, 그 정미자 씨 얘기도 하게 됐죠. 소장님이 그러시대요. 두 분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남편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대화는 아내분이 기분 좋을 때 해야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적절한 시기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지가 좀 지나쳤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눈치가 좀 나아졌냐고요? 개뿔. 아휴, 지금도 여전히 눈치 없이 제 속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그것도 틈만 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개 얘기를 하면서요. 정미자는 말이야. 딱 퀄리티가 달라. 정미자 얘기 좀 그만하려고. 정말로 그냥 확 그냥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딱 열등감 덩어리네.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군산시 옆에 있는 개정면이란 곳에 사세요. 해병대 출신으로 하면 된다를 입에 달고 사시던 할아버지는 몇 년째 마을 이장직을 맡고 계셨는데요.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란 데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에어로빅 강사님을 초빙해 주신 거예요. 마이크 테스트. 저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개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에어로빅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알망구 뱃살 봤지요? 구들장 지고 누워만 있으면 그 꼴 나는 겁니다. 뭐시여? 뭐야? 설마 지금 내 얘기하는 거죠?
나가 어디가 뱃살이 늘어졌단가요? 이거 잠깐만 누우면 좌우당간 S라인 그 운동하러들 나와. 나오시오. 이상 이장이었어. 딸깍.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거리가 없던 시골인지라 첫 수업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들 저를 따라하세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보세. 헤 마카레나. 헤이 마카레나. 자, 다시 한번 뱃살이 출렁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크게 할게요. 그래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보세. 헤 마카레나. 마카레나. 아, 좋아요. 이 좋아. 이 모든 공은 당시 이장이었던 할아버지께 돌아갔고 에어로빅의 인기와 함께 할아버지의 평판도 높아졌는데요. 불행히도 얼마 못 가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장님 어떡하죠?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에어로빅 수업 2주 정도 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주민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에어로빅 수업이 휴강이라니. 수업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할아버지는 급기야 결단을 내리셨죠. 다가 말이요. 괜히 이장을 하는 것이 아니요. 수업 빠질 생각들 하지 말고 나오더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야심차게 준비한 개정 면민을 위한 새마을 체조 수업에는 딸랑 한 명. 할아버지 성화에 끌려 나온 저희 할머님 뿐이셨고요. 내가 뭐라 그랬어? 아이고. 영감이랑 나밖에 없단 게 들어가자고. 나가 귀신도 때려잡던 해병대 출신이요. 에어로빅 거기까지 거 하루만 배운단 게 두고 보더라고. 마을에는 에어로빅 수업이 다시 열린다는 방송이 나갔고 할아버지는 가슴골까지 목이 늘어난 민소매 러닝에 할머니의 핫핑크 레깅스를 빌려 입으시고는 할머니는 이걸 어디서 사셨을까? 단상에 서셨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자, 지금부터 나만 따라 하더라고. 섹시 레이디. 오빤 군산 스타일. 섹시 레이디. 아이고. 그게 아니지, 영기 엄마. 양쪽 다리를 일하고 쫙 벌리고 골반을 확 열어 제껴서. 영감, 다리 오므리스요. 까딱하다 보인단 게. 딱 저놈의 할망거 왜 따라와가지고 방해를 그래서 한다. 왜 짝짝 벌리고 있어? 아니, 운동을 안 할 거면 그 불필요하게. 집에나 가 있으라고. 여기 나오라고 내가 저 의리로 나와주니까 저렇게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깅스라는 게 이게 옷을 입었는데 안 입은 것 마냥 이 바디라인이 쭉 다 드러나겠잖아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렇죠. 게다가 이제 할아버지는 핫핑크색을 입으셨으니 하체 라인이 이제 한층 더 도드라져 보였던 거죠. 민망해진 할머니가 자꾸만 간섭을 하시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급하게 선곡을 바꾸셨습니다. 참말. 그러면 이번에는 저 허리와 골반을 강화하는 동작으로 저 방송 댄스에다가 접목시킨 댄스 러빅을 해볼게요. 자, 양손 허리, 골반을 앞뒤로 발사. 우 아래, 우 아래, 우 아래, 하지 않았는데 저 아래. 미친 거요. 어디 저걸 튕기고 있어. 자씨, 영감. 영기 엄마 날 보고 따라오셔. 어딜 보고 자, 뭘 골반으로다가 이 그네를 탄다 생각하시고 앞뒤로 우 아래, 우 아래. 어떻게 요렇게 해라. 그지. 잘한다. 아유, 잘해. 뭐야? 누가 음악을 껐는가? 보다 못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계신 단상 위로 뛰쳐 올라가셨고 뭐시가 자랑스럽다고 놈들 앞에서 호롱호롱 그거를 막 흔들어대고 그래. 내가 무엇을 어쨌다고 이 난리를 죽겠네 피나가? 진짜. 하여튼 앞으로 허리 아프다고 반일 미루기만 해보시오. 아니 내가 가만 안 둘 딱 참말로 저 동네 창피하게 집에 가더라고. 할아버지의 댄스로빅 강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강사님이 복귀하시면서 에어로빅 수업은 다시 열렸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 눈치 때문에 가실 수가 없었고요.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맨손 체조만 하고 계시다네요. 올해도 이장직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에어로빅 강좌 생기면 어떻게 반바지 달린 레깅스라도 좀 보내드려야겠죠?